변호사를 선임하는 그 과정이 중고차를 사는 거랑 좀 비슷해요. 뭔가 좀 양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랑은 좀 다른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명의 변호사가 법을 쉽게 풀어드리는 로맨스였던 채널입니다. 네, 저는 로맨스 채널에 출연하고 있고 서울의 내 집 마련을 포기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지금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좀 쉬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앞으로 되게 좀 간단한 영상 몇 개를 좀 올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의 특별 재롱잔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변호사한테는 되게 국밥처럼 든든한 주제거든요. 근데 이게 듣는 분에 따라서는 좀 식상할 수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제가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랑은 좀 다른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로 법무법인이나 아니면 법률사무소에 찾아다니셔야 되는 분들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굳이 뭐 저희 사무실 아니어도 되니까 그건 아니죠. 저희 사무실에 한 번은 오시고, 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때 확인하시면 좋은 내용 4가지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좋은 변호사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결과는 당연히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의뢰인분들이랑 연락이 좀 잘 돼야 되고, 아는 거 많아야 되고, 그리고 변호사가 뭐 만능인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뭔가 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변호사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 과정이 중고차를 사는 거랑 좀 비슷해요. 근데 그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딜러분들을 좀 잘못 만나면 딜러분들이 이거 되게 좋은 차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차입니다, 그거 믿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물을 먹은 차라든가, 그리고 차를 떠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미션이 터지고 엔진도 터지고 내 통장도 터지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좀 양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가령 수임할 때는 뭔가 다 해줄 것처럼 좀 듣기 좋은 말로 꿰어서 수임을 했는데 막상 수임료가 입금되고 난 다음에 연락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아니면은 애초에 가능성이 아예 없었던 사건인데 수임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에 부합해야만 좋은 변호사다, 이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그 변호사님들마다 업무 스타일도 엄청 다르시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에 따르면 안전빵이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아파 보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때깔이 좋은 변호사, 건강해 보이는 변호사보다는 아파 보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이랑 상담하시면서 변호사님 혹시 어디 아프세요? 이런 질문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변호사의 외관을 좀 보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면요, 표정이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맨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많이 해야 되지, 그리고 판사님한테 혼도 나야 되고, 의뢰인분들이랑 경찰서 같이 가서 수사관님들한테 깎여야 되고, 그리고 맨날 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서면 쓰고, 지금 뒤에 보이시죠? 밤 늦게까지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귀가하면은 엄마가 성현아, 옆집 영수는 다음 달에 장가 간다던데 성현이는 요즘에 만나는 사람 없니? 엄마는 성현이 믿는다, 우리 성현이 짱!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표정이 좋을 수가 없어요. 혹시 제가 방금 한 얘기 중에 제 이름이 들렸다면 그건 기분 탓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님이 아파 보인다? 그러면 거의 9할 이상이 좋은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술, 담배에 쩔어서 아픈 거랑 뭔가 심승가족 캐릭터 마냥 그 얼굴이 누렇게 붕 떠가지고 아픈 그런 느낌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뭔가 병을 앓고 있을 것 같고, 안색이 창백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의뢰인들과 함께 정통으로 맞아내고 있는 그런 바이브를 지닌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제가 그런 편인데요. 제가 서초동 그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상 보면 약간 쩔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의 실물을 보신 그 제 담당 사건 의뢰인분들도 저를 보시면 항상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비타민 선물을 종종 해주시는 편입니다. 물론 아파 보이지 않아도 잘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파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의 사건을 집중해서 보느라고 온 정신과 체력과 그런 거를 쏟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아파 보이는 변호사, 괜찮은 변호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슈퍼 을지를 잘하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결국에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되게 감정이 엄청 흔들리거든요. 듣기 싫은 거 듣기 싫고, 하기 싫은 거 하기 싫고, 그리고 누가 나한테 엄청 쓸데없이 무례하게 대하면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엿을 먹이고 싶고, 그리고 나한테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얘기 한 번이라도 더 들어주고 싶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와주고 싶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경찰관이나 법관이나 그리고 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듣기 무한해질 정도로 숙이고 들어가면은 오히려 그 상대방이 나와의 이해가 상충돼도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합의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피의자나 피고인 대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 피해자나 피해자 대리를 하는 변호사님들과 소통을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 경우에 정말 거의 땅속을 파고 들어간다, 뭐 그런 느낌으로 완전 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유의미하게 합의 성공률이 높다 라고 좀 자부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호사님들 중에는 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박상현 변호사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피의자나 피고인 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당연히 피해자 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피해자 사건을 하다 보면은 그 사건의 상대방, 그러니까 피의자나 피고인 대리를 하는 변호사님이랑 소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가끔씩 이런 느낌으로 피해자한테 연락을 하셔도 되는 걸까? 이래서 합의가 될까? 라고 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 사건이 좀 유의미하게 항소심 사건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항소심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은 1심에서 대리인분들이 어떻게 좀 피해자랑 얘기를 하셨는지 그 자료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뭔가 대리인의 문제로 일이 잘 안 풀린 경우에는 좀 이유가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여튼 의뢰인분들한테는 감정 노동을 잘 할 줄 아는, 그러니까 슈퍼 을질에 능한 그런 변호사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성깔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슈퍼 을질도 좋지만 그 마음속에 흑염룡을 품고 있는 변호사가 그 의뢰인한테는 좋은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가령 저희가 경찰 수사 입회를 하다 보면요, 그 수사관님들 중에는 분명히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본인 마음대로 하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쓸데없이 저희 의뢰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중간중간 그 수사관님한테 적절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수사관님이 막 나간다 라고 하면은 저도 그거 보고 이 사람 봐라, 너무 막 하는데? 그러면 나도 깨물어줘야지? 라고 하면서 적절하게 공격성을 보여주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관님도 와, 변호사 약간 개진상 느낌 나는데 좀 피곤하겠다, 이쯤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잠잠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라고 하면 tit for tat, 전략을 적절히 구사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 할머니 품속에 안겨져 있는 치와와 마냥 걔네 겁 없잖아요. 그냥 계속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하는 건 되게 좋지 않은데, 맞짱을 떠야 될 순간에 그거를 회피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은 사건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피의자 조사 입회에 들어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관님들이랑 3대1로 혹은 5대1로 좀 UFC를 뜨기도 하고, 물론 제가 1위죠. 그리고 주먹으로도, 그 주먹으로는 싸우지 않습니다. 주먹으로 싸우면 바로 저도 깜빵 가기 때문에. 하여튼 통상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한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순간에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의뢰인한테는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사무실 변호사들 중에서는 혹시 누가 가장 성격이 셀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안궁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양창효 대표님입니다. 사실 저나 김은광 변호사나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자아가 되게 센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양 사이드에 거느리고 다닌다, 그러면 강 대표님도 보통은 현저히 초과하시는 분이겠죠. 저도 제가 김은광 변호사랑 친하긴 하지만 제 아래에 박성현, 김은광만 잔뜩 있다? 그러면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변호사도 되게 좋습니다. 제가 뭐 민사나 가사는 자주 하긴 하지만 민사나 가사는 괜찮아요. 근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은 변호사의 일과 삶이 분리되어 있으면 좀 곤란한 경우가 좀 생깁니다. 가령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불구속 상태였던 의뢰인이 갑자기 주말에 경찰서로 잡혀가고 갑자기 조사 잡히고 그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뭐 주말에 영장실질 심사를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항상 의뢰인분들과 전화
전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핸드폰을 쓰지 않고요. 다 개인 전화번호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구치소 담장을 걸어 다니는 의뢰인분들이 많거든요. 엄청 위태위태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주말에 변호사님 저 체포됐습니다 이러고 연락이 오면은 저희도 바로 하던 거 내팽개치고 경찰서 뛰어갑니다. 저는 그 경우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가는데요. 쉬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경찰서 유치장을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경찰서 내에서 공기가 제일 안 좋고 뭔가 공기 자체가 끈적거리는 곳은 유치장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곳에 의뢰인분들이 갇혀 있으면 저도 아무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사안의 경우, 특히 형사사건이라면 일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변호사가 의뢰인한테는 좋은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떠들어 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어딘가 아파 보이면 괜찮고, 둘째, 땅을 파고 들어갈 기세로 슈퍼 의지를 잘하는 변호사면 더 좋고, 세 번째, 마음속에는 흑염룡 한 마리 키우면서 유사시에는 맞짱을 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워라벨은 머릿속에서 치운 변호사가 의뢰인한테는 좋은 변호사의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드린 팁들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든든한 변호사님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로맨스 채널 재정비 기간 동안 이런 느낌의 영상으로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주제나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제 지인분들한테 엄청나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지인분들은 그냥 조용히 좋아요만 누르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상당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든요. 하여튼 말씀해주시는 내용 있으면은 전부 다 컨텐츠에 반영할 테니까 오늘 영상이 되게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로맨스의 박성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